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혼자 지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 아무리 잘해줘봤자 떠날 사람은 떠난다. 남을 사람은 남는다. 세상엔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 며칠 전 40년 지기 친구를 손절했다.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남 뒷담화에 자식 자랑, 돈 자랑. 만날 때마다 들으니 스트레스였다. 같이 있는 것도 불편했다. 잘해줄수록 시기 질투는 도를 넘는다. 외롭다고 타인을 찾은 적이 있는가? 그럴 때일수록 이용당하기 쉽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배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친구 만났던 에너지를 본인을 위해 써라. 내 삶을 위해 써라.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냐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해 나가면 된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다. 주변엔 꼭 친구가 많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는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되는데도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이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된다. 괴롭히게 된다. 반면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평화다. 자유다. 고독함을 이겨내야 한다고? 아니,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라. 평생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딱 50을 넘으니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알 것도 같다. 그게 뭐냐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편하고 행복하다. 안 맞는 동네 친구들, 그리고 동창들과 억지로 맞춰가는 것도 낭비다. 나이 50 넘으면 이젠 낭비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과 취미 생활을 만들어라. 취미에 몰두하고 주변을 정리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네 자연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진다. 사치할 일도 없어진다.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인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혼자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이제부터 책,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의 책장을 넘겨보며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자.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뿔은 혼자서 수행을 쌓는 일, 즉 고독에 대한 비유다. 부처는 이 말을 통해 혼자서 수행을 쌓고 고독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혼자서 수행을 쌓고 고독한 가운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장은 혼자인 시간에서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다. 무슨 일을 하건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가장 실력이 많이 느는 순간은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독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현상일 거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어. 외톨이가 되는 건 비참해. 고독을 즐기는 모습이 주위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식의 편견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선입견에 불과하다. 고독한 시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취미나 독서, 음악 감상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치유할 수 있다.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 간혹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면서 기분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한참 시끌벅적하게 놀 때는 즐겁지만 다음 날이 되면 기분이 오히려 더 개운치 않을 때도 많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위로받는 편이 현명한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인물로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를 들 수 있다. 부처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왕족 신분을 버리고
29살에 출가했다. 깊은 숲속에서 혼자 수행을 시작했고 35살이 되었을 때 진리를 얻었다. 약 6년 동안 홀로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 물론 원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부부라면 어떤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갈라설 수 있고 사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은 결국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둬라.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었다고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혼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물론 부부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 하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혼한 뒤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미리 길러두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여자가 있었다. 이혼의 여자의 책임은 없었지만 이혼을 겪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되었다. 돌봐야 할 자녀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쓸쓸함을 느꼈지만 이혼의 아픔과 당혹감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한 후에도 자기 인생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았을 뿐 아니라 혼자서 여행도 자주 다녔기 때문이다. 남편이 있을 때도 혼자 잘 지냄으로써 알게 모르게 홀로서기 할 정신력을 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레 혼자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방법 중 하나로 산책이 있다. 산책을 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혼자서 걷다 보면 여태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는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도 하게 된다. 게다가 산책은 운동이 된다. 건강을 지키며 체력을 높일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산책은 건강, 뇌의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준다. 예로부터 고독을 즐긴 철학자나 사상가는 산책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고독한 나무는 자라기만 한다면 강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수많은 나무와 함께 자라지 않고 홀로 선 고독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다. 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혹독한 환경에 처한 것이지만 그만큼 단단하게 자란다. 처칠은 고독한 사람도 고독한 나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독한 사람은 때때로 혼자라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남들보다 많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고독한 사람은 심지가 굳은 인간으로 성장한다. 혼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사소한 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약한 마음도 벗어버릴 수 있다. 어려워 보이는 일에도 용감하게 도전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고독한 가운데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자유가 오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이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고 말한다. 이건 자유를 즐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이다. 그런데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드는 당신을 위해 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를 준비했다. 저자에게서 우리 함께 자존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충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배경이나 현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며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자존감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이뤄내기에 넘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은 시작하고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조금씩 장점을 알아봐주면 나중엔 나의 단점도 매력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결과를 낼 것이고, 그땐 자신감도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 말 한마디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게 되니 나의 인생 자체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노력하지 않아도 또다시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입 밖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1번, 의심하지 말 것.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변한다. 쉽게 얻어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잠시 멈추어도 좋다. 그동안 다른 것을 해도 좋다. 괜찮아지면 다시 중심을 잡고 후회가 없을 때까지 노력해보라. 환경 때문에 지칠 수는 있어도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충분한 고민이 들어갔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거다. 2번, 자신감을 가질 것.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이 있다. 그럴 때는 쉬어가면 된다. 쉬는 것으로 회복을 하면 된다. 단순히 지친 것이지 그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과거보다 나아진 실력이 쌓였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눈빛과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다 묻어난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인다. 그런 과정은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게 된다. 3번, 스스로를 굳게 믿을 것.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두렵지만 부딪혀가며 결국 해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바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걸음을 뻗는 건 당신의 일이다. 나를 믿어라. 스스로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가 닿을 것이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석의 가치는 보석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가 가장 잘 알듯이 말이다. 우리는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참 아파하곤 한다. 쟤는 저럴 것 같다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하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런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명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간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엔 전문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기는 한다. 나를 잘 모르면서 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전문가들 뿐이니 지나가는 말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지나가는 말에 상처가 생겼다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마음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며 안주거리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에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나를 사랑하는 일. 세상에는 부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어떤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좋았던 시간을 떠올려서라도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모든 게 좋아진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보통인 사람인지라 자주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곤 한다.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더 쉽게 지쳐버린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안해 죽겠다라는 마음보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라는 생각이 더 커질 때까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잔잔함이 있는 곳에서 느리게 산책하는 거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마음을 잠재우는 건 스스로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한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혼자 지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 아무리 잘해줘봤자 떠날 사람은 떠난다. 남을 사람은 남는다. 세상엔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 며칠 전 40년 지기 친구를 손절했다.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남 뒷담화에 자식 자랑, 돈 자랑. 만날 때마다 들으니 스트레스였다. 같이 있는 것도 불편했다. 잘해줄수록 시기 질투는 도를 넘는다. 외롭다고 타인을 찾은 적이 있는가? 그럴 때일수록 이용당하기 쉽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배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친구 만났던 에너지를 본인을 위해 써라. 내 삶을 위해 써라.
나이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냐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해 나가면 된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의외인 건 혼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다. 주변엔 꼭 친구가 많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는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외로워지게 되는데도 스스로가 온전해야 남에게 내줄 자리 하나도 생기는 법이다. 외로우면 결국 남에게 집착하게 된다. 괴롭히게 된다. 반면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평화다. 자유다. 고독함을 이겨내야 한다고? 아니,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라. 평생 죽을 때까지 곁에 있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딱 50을 넘으니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알 것도 같다. 그게 뭐냐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편하고 행복하다. 안 맞는 동네 친구들, 그리고 동창들과 억지로 맞춰가는 것도 낭비다. 나이 50 넘으면 이젠 낭비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과 취미 생활을 만들어라. 취미에 몰두하고 주변을 정리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네 자연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진다. 사치할 일도 없어진다.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인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혼자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이제부터 책,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의 책장을 넘겨보며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자.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뿔은 혼자서 수행을 쌓는 일, 즉 고독에 대한 비유다. 부처는 이 말을 통해 혼자서 수행을 쌓고 고독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혼자서 수행을 쌓고 고독한 가운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장은 혼자인 시간에서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다. 무슨 일을 하건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가장 실력이 많이 느는 순간은 혼자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독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현상일 거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어. 외톨이가 되는 건 비참해. 고독을 즐기는 모습이 주위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식의 편견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선입견에 불과하다. 고독한 시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취미나 독서, 음악 감상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치유할 수 있다.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 간혹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면서 기분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한참 시끌벅적하게 놀 때는 즐겁지만 다음 날이 되면 기분이 오히려 더 개운치 않을 때도 많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위로받는 편이 현명한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인물로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를 들 수 있다. 부처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왕족 신분을 버리고 29살에 출가했다. 깊은 숲속에서 혼자 수행을 시작했고 35살이 되었을 때 진리를 얻었다. 약 6년 동안 홀로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 물론 원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부부라면 어떤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갈라설 수 있고 사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은 결국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둬라.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었다고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혼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물론 부부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 하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혼한 뒤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미리 길러두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여자가 있었다. 이혼의 여자의 책임은 없었지만 이혼을 겪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되었다. 돌봐야 할 자녀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쓸쓸함을 느꼈지만 이혼의 아픔과 당혹감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한 후에도 자기 인생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았을 뿐 아니라 혼자서 여행도 자주 다녔기 때문이다. 남편이 있을 때도 혼자 잘 지냄으로써 알게 모르게 홀로서기 할 정신력을 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레 혼자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방법 중 하나로 산책이 있다. 산책을 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혼자서 걷다 보면 여태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는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도 하게 된다. 게다가 산책은 운동이 된다. 건강을 지키며 체력을 높일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산책은 건강, 뇌의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준다. 예로부터 고독을 즐긴 철학자나 사상가는 산책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고독한 나무는 자라기만 한다면 강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수많은 나무와 함께 자라지 않고 홀로 선 고독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다. 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혹독한 환경에 처한 것이지만 그만큼 단단하게 자란다. 처칠은 고독한 사람도 고독한 나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독한 사람은 때때로 혼자라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남들보다 많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고독한 사람은 심지가 굳은 인간으로 성장한다. 혼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사소한 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약한 마음도 벗어버릴 수 있다. 어려워 보이는 일에도 용감하게 도전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고독한 가운데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자유가 오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이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고 말한다. 이건 자유를 즐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이다. 그런데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드는 당신을 위해 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를 준비했다. 저자에게서 우리 함께 자존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충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배경이나 현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며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자존감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이뤄내기에 넘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은 시작하고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조금씩 장점을 알아봐주면 나중엔 나의 단점도 매력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결과를 낼 것이고, 그땐 자신감도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 말 한마디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게 되니 나의 인생 자체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노력하지 않아도 또다시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입 밖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1번, 의심하지 말 것.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변한다. 쉽게 얻어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잠시 멈추어도 좋다. 그동안 다른 것을 해도 좋다. 괜찮아지면 다시 중심을 잡고 후회가 없을 때까지 노력해보라. 환경 때문에 지칠 수는 있어도 선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충분한 고민이 들어갔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거다. 2번, 자신감을 가질 것.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이 있다. 그럴 때는 쉬어가면 된다. 쉬는 것으로 회복을 하면 된다. 단순히 지친 것이지 그간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과거보다 나아진 실력이 쌓였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눈빛과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다 묻어난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인다. 그런 과정은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게 된다. 3번, 스스로를 굳게 믿을 것.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두렵지만 부딪혀가며 결국 해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결국 바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걸음을 뻗는 건 당신의 일이다. 나를 믿어라. 스스로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가 닿을 것이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석의 가치는 보석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몸이 불편하면 의사가 가장 잘 알듯이 말이다. 우리는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참 아파하고 난다. 쟤는 저럴 것 같다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하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런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적이 있고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판명할 때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간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된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기엔 전문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긴 한다. 나를 잘 모르면서 라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하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전문가들 뿐이니 지나가는 말을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지나가는 말에 상처가 생겼다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마음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다며 안주거리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말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에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나를 사랑하는 일. 세상에는 부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어떤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좋았던 시간을 떠올려서라도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모든 게 좋아진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보통인 사람인지라 자주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곤 한다.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더 쉽게 지쳐버린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안해 죽겠다라는 마음보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라는 생각이 더 커질 때까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잔잔함이 있는 곳에서 느리게 산책하는 거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마음을 잠재우는 건 스스로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한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